안녕하세요. 깨달음의 정원입니다. 오늘은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후반 부분에는 자녀보단 시니어 세대의 주인공에게 더 자신감과 자립적인 노후에 대해 조언을 드릴 예정이니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책임을 지고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나의 삶을 이끌어가야 한다. 이 말은 단순히 스스로 일을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삶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이 어느 순간 떠나거나 자신이 더 이상 자식에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때가 바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첫걸음,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향을 설정하기. 자기 삶의 주인이 되려면 우리는 먼저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필요합니다. 이 비전은 단순히 물질적 성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신적, 감정적,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어떤 삶을 추구할지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명확하게 정의하라. 먼저 자신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이 질문을 통해 자신만의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이 목표가 바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자기 결정에 책임지기. 자기 결정이 중요하다. 자기 삶의 주인이 되려면 우리는 먼저 자신의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삶을 위해서는 자신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 선택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건 내가 선택한 일이야. 나는 그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마음가짐이 자기 주도적인 삶을 이끌어갑니다. 자신의 선택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에 대해 깊은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공은 바로 나다. 내가 선택하고 내린 결정이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책임 있는 태도를 유지하면서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완수해 나갈 수 있습니다. 타인의 기대에 휘둘리지 않기. 자기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타인의 기대나 요구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려 애쓰다 보면 자신이 삶을 살 수 없게 됩니다. 자식이 나에게 바라는 모습이나 사회적 기준에 맞추기 위한 삶은 결국 나를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타인의 기대와 요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그 기대가 나의 삶의 방향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내가 그 기대를 따라가며 행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면 타인의 시선이나 기대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주도적인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와 목표 설정하기. 자기 삶의 주인이 되려면 먼저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만의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진정한 독립적인 삶을 이끌어가는 방법입니다. 나는 무엇을 추구하는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그 답을 찾는 것이 바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 자기 삶의 주인이 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인정이나 사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존중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도 존중을 받는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 타인에게도 존중받을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이 마련됩니다. 이 태도는 나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그 어떤 외부의 의존도 없이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줍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과 준비.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길은 단지 현재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준비와 계획을 세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독립적인 노후를 위해서라도 현재부터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미래를 만드는 것은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나는 나의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은가? 자기 삶의 목표가 확립되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렇게 목표와 계획을 세운 후에는 자기 삶을 더 잘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길을 걸어가세요.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첫걸음은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결정에 책임을 지고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분명히 하며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독립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삶을 만들어 가세요.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이 길을 걷기 시작하면 그 길이 얼마나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는 것은 왜 중요한 걸까요?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자립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럼 경제적 자립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경제적 자립은 단순히 자식에게 돈을 받지 않고 자신이 직접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기 삶을 자율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책임을 지고 그로 인한 결과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큰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 자유는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려면 자기 재정 관리 능력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파악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자립적인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더 이상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자기 자신이 충분히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예산을 세우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며 필요한 곳에 적절한 자원을 할당하는 능력을 길러야 가능해집니다. 재정 관리는 단순히 돈을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과 목표를 세워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래를 위한 저축과 투자도 꼭 필요합니다.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워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기적인 소비를 줄이고 장기적으로 안정된 자산을 만들기 위한 저축과 투자는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이런 준비가 될 때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아도 자신의 삶을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부채를 피하고 이미 있는 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채는 장기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이자와 상환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정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부채를 관리하는 첫걸음은 이자 부담이 적고 상환 계획이 명확한 부채를 우선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점차 경제적 자립에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려면 소득의 다각화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 가지 소득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 출처에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나 프리랜서 업무, 자신의 기술을 활용한 부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을 다각화하면 경제적으로 안정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준비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명확히 하고 그에 맞는 재정적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과 자금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자립은 단순한 돈의 문제를 넘어서는 중요한 삶의 철학이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그리고 독립적인 삶을 살기 위해 경제적 자립은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내가 선택한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살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안정이 찾아온다. 이 자유와 안정은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경제적 자립은 단순히 물질적인 문제를 넘어 삶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건강관리의 중요성은 무엇일까요? 경제적 자립과 마찬가지로 건강도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면 경제적 자립도 의미가 없고 자식과의 관계도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다른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만큼 건강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고 행복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건강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정기적인 운동 습관 만들기. 운동은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이다. 운동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체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 있지만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그 속도를 늦추고 근육과 뼈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등 가벼운 운동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은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방법이며 자기 삶이 주인이 되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운동을 일상에 통합하자. 운동을 꾸준히 하려면 자기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계단을 이용하거나 동네를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가벼운 운동을 매일 실천하면서 자기 건강을 챙기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식사는 건강의 근본이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유지하려면 균형 잡힌 식사가 필수입니다. 영양이 부족하면 면역력 저하와 다양한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커집니다. 자기 건강을 잘 관리하려면 다양한 음식을 적절히 섭취하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한다.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정서적 독립 유지하기. 정서적 독립은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살기 위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으려 노력하지만 감정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정서적 독립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식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스스로의 감정을 조절하기 어려워집니다. 자녀가 내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때 불안하고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자기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다스릴 수 있어야 진정한 정서적 독립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정서적 독립을 유지하려면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나?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고 인식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감정을 받아들이고 자기 감정을 존중할 때 타인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삶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떠난 후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이 자식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그 감정을 자신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자기 감정을 제대로 다루고 스스로 위로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정서적 독립을 이끄는 길입니다. 자식이나 다른 사람들이 기대와 요구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자기 삶을 살기 어려워집니다.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되 그 기대에 맞추기 위해 내 감정을 억누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내 감정을 지키며 나만의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서적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기만의 시간과 공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 중 몇 분이라도 나만의 시간을 갖고 자신에게 충분한 사랑과 관심을 기울이면 자기 감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외부의 영향을 덜 받게 됩니다. 정서적 독립을 유지하면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자기 삶을 더욱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잘 관리하고 자기 삶의 주도권을 쥘 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고 삶의 의미를 느끼곤 합니다. 특히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 유지하기가 중요합니다. 자식이 떠난 후에도 사회적 관계를 잘 유지하면 외로움을 덜 느끼고 삶에 더 많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는 삶의 힘입니다.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으려면
가족 외에도 친구, 이웃, 동료들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누군가와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서로의 삶을 공유하는 것은 정서적으로 큰 안정감을 줍니다. 이렇게 사회적 관계를 잘 유지하면 고립감을 느끼지 않고 정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구와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유지하기. 친구는 삶의 큰 자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식들이 독립하고 나면 친구들과의 교류가 중요한데 이는 외로움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친구와 자주 연락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길입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친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사회적 관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과의 교류는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이웃과의 좋은 관계는 삶에 큰 안정감을 줍니다. 작은 대화나 도움을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상호 간의 신뢰가 쌓이고 사회적 고립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 관계들이 쌓여 큰 힘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기. 사회적 활동은 활력을 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사회 활동의 기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원봉사, 동호회 등 자신의 관심사와 맞는 활동에 참여하면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생깁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고 삶의 의미를 더해주는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적극적인 사회적 참여는 정서적 만족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활발히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면 자기 자신도 더욱 성장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 외의 지원망 만들기. 자식 외에도 가족 외의 지원망을 만드는 것이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자식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할 수 있는 관계망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계망은 어려운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 외의 사람들과도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자립적인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회적 관계망을 확장하면 정서적으로도 안정감을 느끼고 삶이 더욱 풍요롭고 안정적이게 됩니다. 자신의 관심사를 넓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기만의 관심사를 찾아보세요. 관심사를 넓히고 새로운 것을 배우면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취미나 관심사를 계속해서 확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을 읽거나 예술 활동을 하거나 여행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나누는 사람들을 만나면 자기 자신도 한층 성장하고 사회적 관계도 더욱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자기만의 세상을 확장하세요. 사회적 관계는 그 자체로 삶의 질을 높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를 적극적으로 유지하고 그 관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취미와 여가 활동 즐기기는 왜 중요할까요? 자식이 떠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럴 때 자신만의 취미와 여가 활동을 즐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됩니다. 자기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 취미와 여가 활동은 큰 역할을 합니다. 취미는 삶에 활력을 더합니다. 취미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 이상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하면서
정신적으로 큰 만족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미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기 자신을 더욱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취미 활동은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취미 활동은 자기 발전의 기회입니다. 취미는 자기 발전을 이끌어냅니다. 취미 활동을 통해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며 자기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 음악 연주, 글쓰기 등은 모두 자신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취미를 즐기면서 자기 능력을 확장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가 활동은 삶의 균형을 맞추는 열쇠입니다. 일과 가정의 균형을 잘 맞추고 자신에게 주는 여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여가 활동입니다. 여가 시간을 통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마음의 평화를 찾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습니다. 여가 활동은 자기 삶에 안정감을 주고 그로 인해 일상에서 더 큰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가 활동은 혼자만의 시간도 중요합니다. 여가 활동이란 반드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혼자만의 시간도 중요합니다.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며 내면을 돌보고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간은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혼자만의 여가 시간은 중요한 자 성찰의 시간이 됩니다. 사회적 관계를 넓히는 여가 활동. 여가 활동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취미 활동이나 여가 활동은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동호회나 모임에 참여하거나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여가 활동은 사람들과의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새로운 인연을 맺을 수 있습니다. 자기 삶에 활력을 주는 사람들과의 교류는 그 자체로 큰 기쁨이 됩니다. 여가 활동은 자아 성찰의 기회입니다. 자기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여가 활동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정리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방향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정원이었습니다.